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디노 도서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요 구글 애드워즈 마케팅, 머스크님이랑 같이 집필 했고요. 저의 소개를 또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나인파운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디지털 커뮤니티 운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디노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커뮤니티가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생긴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는 2012년도인데 저는 이제 8년 정도부터 그 전부터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요런 비슷한 것들을 계속 스터디나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계속 피버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구글 애드센스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되게 다각화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비전은 이제 여기에 원데이 노마드 하시는 분들의 그걸 캡처한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노마드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등장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이제 강의나 이제 스터디를 많이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단톡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설문조사 응해주신 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느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완벽할 수는 없겠죠. 딱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갭을 줄이고자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이제 이스님, 이사님, 머스크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피숍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좀 한 번씩 다 읽어봤어요. 좀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설문조사 데이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최종 목표를 쓰신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설문조사 데이터고요. 그 일부를 캡처한 거고, 저는 이 중에서 3가지 공통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브랜드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최종 목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한 번에 이걸 다 전수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단기 3개월 이내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여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3가지를 또 추려봤습니다. 공통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많은 게 금액도 다 다르긴 한데 사실 저 액수가 제일 많았어요. 한 100만 원대 정도? 뭐 3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지만 저 금액대가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또 구축하고 싶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강을 뭐 성공시키고 싶다. 아니면 뭐 구글 애드센스를 뭐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유튜브 요새 또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또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 강의에서 강사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봤는데, 역시나 제일 많은 답변은 수익화였어요. 수익화를 많이 궁금해 하셨고, 그 다음에 구글 애드워즈 출판 기념 강연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드워즈에 대한 답변, 그 질문들, 이거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막 멘탈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마인드나 디노가 되기 위한 뭐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까지는 지금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그런 걸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이스북 쪽으로 위사님이 이제 또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3교시는 이제 이스님께서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요새 또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머스크님께서 구글 애드워즈에 대한 팁, 이런 것들로 이제 강의 순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이제 저의 디지털 노마드 가이드라인이요. 가이드라인.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다들 해보셨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건 사실 자신의 욕구이고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실 질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화 수익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자동화 수익. 되게 달콤하고 되게 뭔가 판타지 같고 약간 좀 유토피아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자동화 수익을 쪼개보면 자동화 플러스 수익이에요. 자동화 수익이란 거는 자동화 그 다음에 수익.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 자기가 돈을 벌려고, 자기가 자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질문과 마인드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바꿔보는 거. 어떻게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재능이나 기술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자동으로 돈을 벌려면, 자동 수익화하려면 사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 요거에 대한 한번 질문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도 마인드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카페에서 이제 글들 올라오는 걸 계속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나는 이제 돈을 언제까지 벌어야 되니까 카피라이팅도 되게 좀 자극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작용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좀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거를 좀 잘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주변에 3명한테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창출 원리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광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고가 도달되면 그 광고주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DB를 획득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커미션을 또 지급하는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CPA 마케팅이라고도 불리우고요. 근데 판매를 꼭 책임지진 않아요. 판매를 책임지는 모델은 CPS라는 모델이고 보통은 CPA로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 디노 분들도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애드워즈 마케팅이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별로 안 하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따가 뭐 마지막 시간에 머스크님께서 알려주시겠지만 애드워즈 마케팅은 좀 약간 기다리는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페이스북은 좀 약간 먼저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다가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딱 홀려가지고 마치 이렇게 접수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애드워즈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의도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거기서 이거 관심 있는데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욕구의 퀄리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애드워즈가 또 쉽게 설명드리면 네이버의 그 파워 링크나 이렇게 광고 있잖아요. 검색 광고 위에 뜨는 거. 그런 거로 보시면 되는데 애드워즈의 장점은 경쟁력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약한 게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키워드를 많이 까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클릭당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기다렸다가 클릭이 됐을 때 이제 비용이 빠져나가고 페이스북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도달되면서 노출되면서 계속 차감이 돼요. 광고비가. 그래서 이런 광고비 운영 정책에서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를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8년 동안 맨날 수익 인증 해가지고 요새는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져왔어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강의 드리면 뭐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인증하면 뭐라고 되나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제 인증하면 뭐 이렇게 막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그냥 원래 저 사람은 뭐 저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저도 굳이 지금은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약간 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더 인증할 수 있게 약간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유도를 많이 하는 게 상급자분들. 상급자 그 디노스쿨에서 수료하시고
50만 원 정도 수익 인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상급자로 제가 또 2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휴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계속 제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좀 수익 인증 좀 하고 또 이벤트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가면 자동 수익 시스템 중에서 애드센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동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사실 노가다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계속 글을 쓰면 노가다가 되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노가다인데, 자동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약간 이게 좀 사업 개념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드센스 같은 경우도 자동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아르바이트를 맡긴다거나 뭐 이렇게 레버리지를 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신기루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이걸 떠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는 다 자동화가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 사업자, 마케터, 그 본인의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사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저도 이제 요걸 하고 있는데 그냥 최근 며칠 전 거 수익을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것도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저희 디노 카페에서 이제 고기 먹자님이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것도 사실 노가다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자동화가 되실 수도 있어요. B2B로 해서 자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계속 글을 등록하면서 하루 종일 막 올려가지고 약간 이제 수동으로 노가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툴들도 자동화 가능하고 저희 디노에서 많이 하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5번째 모델. 요거는 제가 일부러 상급자들한테 이제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델인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막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진정한 자동화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그냥 구조 자체가 자동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모델이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매달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 음악 맨날 결제되잖아요, 매달. 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매달 돈 빠져나가는 거 갖고 계시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나, 그런 거 요새 또 안마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어디 특정 브랜드의 안마의자도 렌탈로 사면 매달 청구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자동 수익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요 정기 구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급자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디노스쿨 상급자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중점으로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노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이트고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저도 요걸로 되게 많이 그 수익화를 했고 자동화가 구축되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상품을 만드는 메뉴로 들어가시고 여기 서브스크립션 메뉴가 또 따로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매달 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자기가 컨텐츠를 준비가 됐으면, 요새 뭐 유튜브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배운, 디노스쿨에서 배운 이런 마케팅 방법들 있잖아요. 그거랑 컨텐츠랑 그다음에 구독자 모으는 거랑 이 삼위일체가 사실 돼야 돼요. 이게 어느 하나가 빠져도 사실 돌아가지 않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2님이. 네. 그냥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개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거요? 꾸준함. 네, 맞아요. 꾸준함도 있을 수 있어. 꾸준함도 맞아요. 꾸준함도 맞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딩가님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네, 컨텐츠도 있어요. 다 틀린다고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수익 인증 많이 하잖아요. 거기로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디노 8기를 지금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자기가 지금 한 40대이신 분이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완전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가예요. 20년 동안 그거를 주구장창 팠어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휴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이건 통계일 뿐이에요. 사실 통계를 이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휴 마케팅, 그 페이스북 광고는 특히나 감 잡는 게 좀 남달라요, 이 센스가. 근데 그 이상, 한 40대 이상부터는 약간 전문 분야를 살리면서 요걸 접목시키는 걸 좀 짰으면 좋겠어요. 40대 이상의 나이가 있다면.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어떤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거를 감을 못 잡는 거를 계속 돈 버는 모델을 쫓아다니는 거는 그렇게 디노로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서 그걸 배우셨다 하더라도 응용하시면 돼요, 사실 자기의 분야로. 그래서 이번 디노 가이드라인은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수익화하는 거,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사님이 뭐 1,000만 원 인증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나도 1,000만 원 해야지. 요런 관점으로 가지시는 것보다는 또는 갑자기 가상화폐가 이제 막 뜨고 있어요. 1억 간대. 그래가지고 1억을 또 대출 받아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작년에 제가 키웠던 그 이제 몇 명 분들이 있는데, 한 달에 5천까지 갔어요, 수익이. 그래가지고,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뿌듯했는데, 그걸 이제 가상화폐에다 이제 울방을 하고, 그게 지금 폭락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연락을 왔는데, 파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런 본질적인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화 수익. 자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 요걸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 요걸 짜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동화 수익. 거기에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곱하면 딱 그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돈으로 바뀌어서 왔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요 말에서 좀 얻은 교훈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무엇인가를 좀 고찰해 봤을 때, 돈은 결국 껍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게. 그냥 10,000원이라는 지폐가 있으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다 합의를 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신용이거든요. 신용. 그래서 돈은 신용의 모습이 바뀐 건데, 부자들은 요걸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신용을 얻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무슨 협상을 하든 저 머리가 되게 비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쌓고 저 사람한테서 저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왜냐면 돈은 자기가 뭐 이렇게 무슨 위조 지폐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주는 거예요, 돈은. 근데 남이 준다는 거는 신용을 줬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인드 세팅입니다. 마인드 세팅. 이제부터는 조금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네. 근데 그럴 거면 제가 이걸 가져오진 않았죠. 당연히 쉬운 대답인데, 목표 설정만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보통 그 하나에만 엄청 집중해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오히려 독이에요. 오히려 목표 하나를 정하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지? 보통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해도 모자란 판인데?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떤 분한테 그 장문의 쪽지를 받았어요. 네이버 쪽지였는데 제가 사실 쪽지를 잘 하긴 안 하거든요. 너무 막 스팸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쪽지는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그냥 실수로 눌렀어요. 그냥 실수로 눌러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뭐 감사 인사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배우신 것 같고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서두에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봤는데 중반부터 좀 이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대요. 그 부인분이랑 그 남성 사업가 분이신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너무 쫓아가지고 그거는 사실 달성했어요. 그 원하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다른 걸 안 보고 거기에 엄청나게 그냥 200% 이상을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사업에 있어서. 근데 저희 뭐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 한번 사실 망하면 가정이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더 그렇고 이게 사업 생태계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잘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주변 사업가 분들 보면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되게 잘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일까? 똑같은 목표를 분명 설정했을 텐데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했을 때 요게 나오더라고요. 균형 잡힌 목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딱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이거든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기서도 검은색만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러면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검은색만 보려고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약간 서양인들의 그 목표 설정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준비한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되게 요거는 좀 뭐 사진을 찍으시든 필기를 하시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균형 잡힌 목표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안 무너지는 방법 8가지가 있는데요. 요거예요. 가운데 있는 올해의 목표를 정하시고 올해의 목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이렇게 건강, 비즈니스, 경제, 뭐 가정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A부터 이제 G까지는 우선순위를 쓴 거예요. A가 제일 우선순위겠죠. A, B, C 이렇게 우선순위가 점점 내려가는데 8가지를 균형 있게 써보셔야 돼요. 일단 종이에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설계도가 없으면 보통은 요 비즈니스만 생각하세요. 특히 디노분들의 제가 생각했을 땐 99.9%는 저거 하나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를 벌겠다 요거만 돼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벌겠다 하면 그거는 다 달성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달성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달성 못한 사람은 거의 못 봤는데 근데 그걸 달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건 또 달성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데 한번 예시를 한번 갖고 왔어요. 근데 써봤어요 이거는. 제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뭐 신규 플랫폼 뭐 저는 성공시키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경제나 뭐 인격도 넣고 유의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막 일만 하고 안 놀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 분들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또 휴가도 가셔야 돼요. 약간은. 예. 이것도 안 가면 막 짜증을 내요. 이제 뭐 안 된다고 막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짜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적당히 좀 여유 있게 사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대충 할 거면 사실 하나만 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요거를 되게 철저하게 하신다면 그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요거? 맞아요. 만다라트예요. 사실 요거. 요게 만다라트예요. 만다라트는 제가 카페에다 공유를 해드리고 표를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성하신 거를 제가 우연히 막 블로그 쓰신 거 우연히 제가 봤어요. 디노웨어 분들이 올리신 걸. 너무 못 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걸 좀 바꿔드려야겠다.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작성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거라고 반드시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시간 관리를 많이 물어보세요. 시간은 어떻게 쓰세요? 뭐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뭐 맨날 이런 질문을 그냥 매일같이 받아요. 매일같이. 뭐 오늘도 뭐 제가 새벽 4, 5시에 자긴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간을 막 되게 뭐 분 단위로 쪼개고 요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아니라 행동 관리예요. 행동 관리.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요런 행동으로 봐야지 무슨 시간을 많이 했는데 행동을 안 했어요.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디노스쿨에서 많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시간 관리는 다 포함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든 시간이든 행동 관리든 요 아이젠하워의 법칙이 있는데 급하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뭐 덜 급하고 중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거를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 2, 3, 4가 우선순위예요. A, B, C, D 그래가지고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는 A, 그 다음 이제 덜 급하고 중요한 건 B 이런 식으로 가고 3번, 4번 중에서 3번은 잡다한 거 그냥 뭐 어디 뭐 심부름 간다거나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잡무라서 이런 거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협상하서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줘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not to do 리스트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2번이에요. B번. A가 아니라.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는 다 처리하다 보면 A는 없어져요. 그럼 B만 남아요. C랑 D도 위임하거나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B를 생각하셔야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카페에다 올렸었는데 PDCA라고 있어요. PDCA 알죠? Plan, Do, Check, Action. 근데 그걸 바꿨어요. CAPD로 해가지고 바꿨는데 자 이걸 또 좀 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설명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사실 사업이든 디노로 뭘 하든 간에 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 어떤 뭐 적자가 났다 뭐 하여튼 뭐든 다 문제의 연속인데 그걸 해결 못하니까 뭐 멘탈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멘탈 회복 방법을 알려달라. 회복 방법은 사실 딴 건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뭐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멘탈이 나갔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특정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체크예요. 체크. 그러니까 현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파악해야겠죠. 이걸 모르고서 뭐 어떻게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좀 극단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회사에서 잘렸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단 체크예요. 내 상황이 지금 회사에서 뭐 잘렸다.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마이너스 흐름인데 이런 것들 일단 체크를 하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액션이에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잘렸지? 근데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문제의 그 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데 현상은 배가 아픈 거고 본질은 그냥 위가 아픈 거예요. 위.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현상과 문제의 발생 본질 요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렸는데 권고사직으로 잘렸다. 근데 보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A는 뭐 재취업을 한다. 플랜 B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들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플랜을 세웁니다. 뭐 플랜 A부터 뭐 B, C, D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do,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감행하셔야 되는데 아까 A는 뭐 취업을 준비한다. 재취업을 준비할 거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뭐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노마드가 한다 해서 뭐 디노스쿨을 뭐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CAPD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중요한 거 조금씩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드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기존에 뭐 제휴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차피 다른 강사분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자기의 수익 모델을 짜는 거, 자기의 BM을 짜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건데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돼요. 지속 가능한 거. 이거 조금 하다가 되고 반짝하고 이제 망하고 이런 거보다는 계속 하셔야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순위 A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최소 3가지 이상. 저희는 요거 숙제도 한번 했었었는데 10가지 이상 쓰라고. 근데 뭐 최소 3가지 이상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 실제로 뭔지
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도 3가지 이상. 종이에다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점수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가져와 봤어요. 6가지가 있어요. A에서는. 이것도 체크리스트인데 이걸 하다 보면 과학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겠다는 분야를 좁힐 수가 있어요. 첫 번째 A. 내가 하고 싶은 거를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10점 만점이 가장 최고점이고요. 1점은 정말 최악의 점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체크리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1번은 내가 하는 일로 과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의 정도가 만족스러운지, 3번째는 그 보상이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확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보상도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마지막은 그 보상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도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가진 능력을 또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아요. 정말 가슴이 설레야 되거든요. 이게 하는데 막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억지로 막 끄집어내서 하는 거, 그런 열정은 타오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정말 가슴이 뛰는지. 2번째는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보상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게 과연 그런 분야인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어떤 분야는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다 노른 거는 그러실 테지만 노른 거 말고 일에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에서. 노른 거야 뭐 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일에서 과연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그래서 그런 거랑, 4번째는 자기가 보통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했었던 건지,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일요일이 끝났는데 다음날 막 출근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막 불안한 상태로 잠드는 분들도 있어.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서 일이 싫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좀 기다려줘야 돼요. 막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좋아하시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되게 그런 사람도 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하고 일하러 갔는데 게임 막 하고 싶어서 이게 올라와 막 이런 게,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기다려지는 거,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건 사실 사업가의 마인드와 직장인의 마인드를 가르는 기준이라고도 보는데, 누가 꼭 지시를 해야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알아서 만들어내요. 오늘은 이거 해야지, 이거 하고 그럼 한 달 뒤에는 요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걸 못 짜요. 이걸. 그런 분들이 되게 나뉘어져요. 이게 여기서도 아마 절반은 짜실 수 있는 분들, 절반은 짤 수 없는 사람 나눠질 건데, 근데 못 짠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사실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해보시면 돼요.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한번 체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6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또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뭐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나중에 뭐 강의안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자기가 이제 A, B, C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디서 자기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제일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요건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 비즈니스 캔버스 짜는 거. 이거는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모델 또는 디지털 노마드 TV라고 검색하면 제가 강의를 무료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가지고, 사실 요거는 계속 짜야 돼요. 이거 한 번 하셨던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수정해야 되거든요.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위험도 체크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 돈을 번대 이러고 나서 그냥 회사를 막 때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위험도를 다 계산한 다음에 리스크를 보고 이 정도 확률이면 내가 배팅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누가 1000만 원 인증했으니까 나도 그냥 때려쳐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하죠. 그거는.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에서의 체크리스트.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디노로서. 그러면 광고비가 부족할 건지 이거를 또 점수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한 6점까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과연 내가 자금에서의 문제가 없었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는 디노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생활비나 이런 것도 저기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는데 그게 뭐 무슨 불만이 생길 것 같아,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설을 수립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 이거는 알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알바비가 뭐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할 핵심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 내가 뭘 팔 건데 그거에 대한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고, 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마케팅 할 줄 모르면 뭐 빵점이죠 사실.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윤곽이.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멘토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특정 분야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사본다거나 이렇게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리스크의 그 퍼센티지를 깎기 위해서, 그 데미지를 깎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을 세워보는 거, 그게 지금 리스크 체크리스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거,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펜을 만들어야 돼요. 펜.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연예인이 아닌데 왜 펜을 만들라는 거지? 여기서도 뭐 제 펜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 사실 초창기 카페는 약간 좀 그랬어요. 지금은 좀 그게 제가 일부러 많이 희석시키고 있는데 제 이름 브랜드를 빼려고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 혼자 강의하고 저 혼자 막 다 하다 보니까 무슨 좀 안 좋았어요. 솔직히 좋은 것도 있었는데 무슨 뭐 누구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 뭐 파크교다, 여기는 파크교다 해가지고 종교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있어서 좀 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강의 일선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저는 운영자 입장으로 빠지고 양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음 교실 강사하실 분들도 다 수강생 출신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본질은 뭐 자기가 하든 내가 하든 중요한 거는 자기 고객이 있어야 되고, 자기 고객. 이 물건을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거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다른 사람한테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 고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아예 빠져 있어야 돼요. 반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펜. 요게 중요한데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저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요 인터뷰예요. 사실 인터뷰. 고객 인터뷰인데 요거를 저는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해요. 사실 여기서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기억해놨다가 그냥 적어놔요. 이 사람이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불편한 점, 욕구 막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가 사실 질문이나 표정이나 글 쓰는 거나 그런 뭐 자세나 여러 가지에서 제가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얘기하기 편하신 분들은 좀 데리고 이렇게 티타임 가지시면서 물어봐도 돼요.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어떤 게 뭐 힘든 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를 또 준비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가격을 책정해서 팔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대다수의 요인이 뭔지 아세요? 대다수 요인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이 없는 제품을 만들거나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걸 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사업이 이제 여러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처음엔 개발자로 했었었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이거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 요 메뉴가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저도 이제 그걸 다 까먹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첫 번째 사업 접었었는데 요거를 얻으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디노 분들한테도 되게 필수예요. 사실 이거 못하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거 못하고 누가 또 돈 번다 이러면 거기로 다 몰려가요. 갑자기 가상화폐 말고 뭐 또 뭔가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아 그거 해야지. 그리고 나가게 되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수년째. 정말 안전하게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속 성장,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만들려면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VP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MVP.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사진에 보시면 어쨌든 자동차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위에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이걸 잘못 해석하신 분이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잘 해석하신 분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아마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MVP 이게 뭐냐면 자 최소 그냥 요건의 제품, 최소 기능만 돌아가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의예요. 강의면 처음부터 무슨 완벽한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의 스터디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의 그 제품이든 무형의 뭐 서비스든 간에 이 개념이 중요한데 여기 있으신 분들은 잘못된 사례인데 처음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바퀴를 만들어요. 바퀴. 근데 바퀴 갖고는 그냥 이렇게 뭐 굴렁쇠일 뿐이에요. 이렇게 굴르는 거. 굴렁쇠일 뿐이고 그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있으신 분은 되게 잘한 건데 처음에는 탈 거에 대한 그 고객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서 타는 거 일단은. 스케이트보드 타고 탔을 때 착용감, 그 다음에 뭐 불편한 거 없는지. 그랬더니 고객이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 좋은데 근데 나는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이를 두 번째에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그 스케이트보드에 손잡이가 생겨서 킥보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퀴를 하나 더 만들 뿐이에요. 그냥 굴렁쇠 그냥 2개 굴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거 갖고는 착용감에 대한 니즈를 못 얻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고객 인터뷰를 했을 때 피드백을 또 받아요. 킥보드 좋은데 저는 조금 오래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장거리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체인을 넣어서 그리고 또 앉을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또 피드백 받고. 근데 저는 자전거도 좋은데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좀 오래 가고 싶어요. 국토 그 전국 일주를 하고 싶어요. 막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품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저 혼자 여행 가고 싶지 않고 가족들 태우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막 이런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제품. 그래서 MVP라는 거는 최소의 기능을 갖고 피드백을 주고 업데이트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그램도 처음에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기능이. 거의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간편하진 않았어요. 되게 여러 가지 헤비했거든요. 근데 계속 고객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 뗐어요. 다 떼고 본연의 그 사진 그 기능에 대한 그 본질 하나를 밀고 쭉 나간 거예요. 거기서의 약 동영상이 추가되고 이런 것 있을지언정 출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MVP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MVP가 되면 PMF를 찾아야 돼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제품 시장 궁합이요. 이거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뭐 필수 개념이지만 디노로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고 설명드리는 개념인데 자기가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소 기능을 이제 피드백을 받고 했을 때 그게 시장에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그 최적화로 바뀌는 시점이 와요. 최적화로 바뀌는 시점.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걸 팔았는데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만족도가 있고 이제 제품으로서 괜찮아졌어요. 근데 시장에 이제 조금씩 광고비를 태우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 스케일업을 해보는 거야. 볼륨을 늘려가 보는 거. 근데 다들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요. 막 이렇게 다, 이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정말 맛있어요. 이러면서. 맛이 없는 제품, 그러니까 맛이 없는 뭐 음식을 마케팅으로 해결하는 분들은 잘 안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노스쿨 하면서도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마케팅에 그게 갇혀 있어가지고 제품에 대한 또 시야를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있기 전에는 좋은 제품은 필수예요, 사실.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무료지만 그래도 대충 하고 싶진 않아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MVP부터 PMF를 찾는 과정의 연속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도 요거 궁합을 찾는 거.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많이 알잖아요. 블로그 최적화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에 최적화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기 상품에 최적화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팔아보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소통. 뭐 요새는 또 되게 카톡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거는 간혹가다 한 명씩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놀랄 정도인데 저도 뭐 그거는 뭐 거의 간혹가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다 있다는 거죠. 제일 쉬운 소통 방법은 카톡인데 더 좋은 건 사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고객과 이렇게 만나는 거. 근데 서비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뭐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 있잖아요. 그걸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주는 게 좋아요. 전 사실 이게 좀 너무 힘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톡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힘든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하시는 서비스에서도 요런 게 필요하고 오픈 카톡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냥 일반 단톡방은 뭔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저희는 오랑캐라고 표현하는데 오랑캐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아군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 단톡방 부실 수가 없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픈 톡방을 좀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상급자분들에서는 이런 스터디를 좀 많이 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저보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2교시, 3교시, 4교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고객에 대한 스터디. 고객의 스터디가 뭐냐면 아까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스터디예요. 사실 고객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뭐 서비스하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안 팔릴 거고. 그래서 이게 다 되면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디지털 노마드 추천 도서를 이제 30권을 좀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독서 모임 했었던 것도 있고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책만 잘 읽어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좀 30권의 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 화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3장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1권부터 11권짜리예요. 이제 저희 뭐 2책도 넣긴 했는데 거의 다 막 소장하거나 읽어보신 책들이 많을 거예요. 뭐 부호의 추월 차선부터 해서 그다음에 처음 보시는 책들도 있을 수 있고 잘 안 보실까봐 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 옆에 요게 뭐냐면 레버리지 책인데 요새 스페셜 에디션으로 바뀌어서 커버가 바뀐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아시죠? 그거 그 영국판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거. 저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거 말고는 뭐 두 번째 명함도 좋고 사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책을 읽더라도 요 책들은 뭐 여러 번 읽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 부의 추월 차선과 마켓 4.0은 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좋은 책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뒤에도 또 보고 또 보면 보이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천드릴 거고요. 두 번째 12권부터 22권짜리는 요게 있어요. 처음 출발은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실 디노의 그냥 첫 번째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쓴 책. 저 타이탄의 도구들 쓴 작가가 쓴 책인데 저 책도 아직도 안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필독 도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너치 책도 어렵지만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걸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그 마케터가 달라진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로스 해킹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되게 중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그로스 해커들이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사실 요 책이에요. 광고 불변의 법칙. 데이비드 오길비의 저 책. 저것도 되게 바이블인데 저것도 저희가 독서 모임 했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 책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안 중요한 거 없지만 몇 가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관리 비법도 저것도 되게 중요한데 돈을 벌고 자꾸 막 뭐 바로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리를 못하면 다시 다 그냥 원상복귀 돼요. 네, 그래서 돈 관리 책도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3에서 30건. 네. 그로스 해킹이 여기도 또 있는데 그로스 해킹이 사실 3건이나 있어요. 3건. 그래서 지금 2건만 갖고 왔는데 사실 저 책이 제일 먼저 나온 그로스 해킹 책이에요. 저 책이. 그래서 아까 그 그로스 해킹 책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그로스 해킹 책이랑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요새 좀 대세거든요. 트렌드가. 저것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조 플리즈라고 저 업계의 그 구루로 불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쓴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하나를 꼽아봤어요. 저거는 좀 필독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노 분들한테는 요것도 필요해요. 저 10억, 뭐 나는 뭐 직원 없이도 10억 번다? 저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김승호 회장님 수업 들었을 때 제가 좀 영감을 얻어서 찾아본 거, 아젠다 세팅.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요거,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 저 책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지금은. 뭐 품절됐고 절판까지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이 좀 품절이 많이 됐어요. 이상하게 디노에서 공지를 올리면 거의 품절이 돼요. 한두 달 뒤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분석이 잘 안 돼가지고 함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는 있어요. 현상 체크했을 때는. 또 최근에 그 독서 모임 했던 거는 저 써먹는 실패학. 실패학에 있어서 가장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성공학보다도 실패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해서 성공했다 이런 거는 사실 따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기가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변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런 완벽한 그 환경과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해서 들어왔을 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응용을 다시 해야겠죠. 근데 실패는 그냥 그거 하면 실패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교훈으로서 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런 거 좀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먹는 실패학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거 쓴 책 박용우라고 한 달에 뭐 무슨 13번인가? 지금 한 16번 월급 받는다고 이렇게 되게 그 브랜드가 되셨는데 부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데 어떻게 16번을 월급을 받지?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저 책을 읽어보면 개념을 좀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바이블이라기보다는 그 n분의 1 잡이라는 그런 개념을 얻게 되는데 오피스 리스 워커라는 그런 개념을 얻게 되는데 사실 디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개념이 다 비슷한데 저거는 조금 다른 거는 좀 기업 단위 프로젝트로 많이 들어가는 형태라고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디노로서 여기 있는 거는 뭐 인문학 도서라기보다는 경제 경영 위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에 있어서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학 책을 사실 더 좋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다 자세히 배우고 싶다면 제가 1시간 안에 사실 다 알려드리기가 되게 벅차요. 뭐 4시간 해도 사실 벅찰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디노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분들은 디노스쿨 분들 되게 많으셔서 이분들은 예외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이런 과정들 뭐 브랜드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고객 확보 요거는 사실 디노스쿨에서 다루기보다는 디노스쿨 상급자에서 다루고 있고요. 디노스쿨에서는 뭐 구글 애드워즈나 애드센스나 유통이나 이런 식으로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주제별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근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냥 집중해서 피드백 방향만 잘 잡으면 그 정도는 다 가거든요. 이게 시간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하시는 분들만 상급자로 제가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근데 좀 고민은 돼요. 왜냐하면 상급자라고 해서 제가 문턱을 되게 낮춰놨어요. 50만 원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50만 원 갖고 상급자로 하기에는 좀 낮아요. 나중에 한 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초반이잖아요. 아직은. 여러분들 많이 뽑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가 아마 100만 원으로 조금 올라갈 거는 같아요. 이게 그 턱을.